안녕하세요. 재택 그리고 우리 육아기 단축근로 상담사 여러분, 7월에 통합품질 일상교육을 맡은 이현수 코칭 매니저입니다. 우리 7월에 일상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7월 일상교육에는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도수 체외 충격파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사항과 응대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5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응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R 팩스가 요즘 신설되어서 한창 이제 핫하죠. AR 팩스 응대 플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도수 충격파 변경사항 및 응대 방법입니다. 자, 도수 치료 관련된 사항이고요. 도수 치료는 관리 급여가 되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말인가 싶죠. 우리가 기존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즉, 시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에 12만 원인데 어떤 친구는 1시간에 7만 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병원은 1시간에 15만 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로 관리하다 보니 너무 문제가 많았고요. 환자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도수 치료였고, 이거를 저희가 계속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럼 도수 치료는 관리 급여로 묶어줄게 라고 해서 변경을 해드렸고요. 대신에 관리 급여로 묶기 때문에 얘는 원래 비급여, 고객이 다 부담하는 거였지만 공단에서는 일부 5%만 부담을 할 거고요. 선별 급여, 관리 급여가 되더라도 본인 부담률은 95%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급여는 적정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모든 병원이 다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횟수도 정해져 있고요. 선행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도수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도수 치료 관리급여 변경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적용은 7월 16일인데 만약에 7월 1일에서 7월 16일 사이에 도수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 비급여로 나올 수는 없고요. 급여 항목에 나와 있고 그거를 청구하시면 심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률은 95%, 공단은 5%로 지정하고 있고, 얘는 한 번 도수 치료를 받을 때마다 43,85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존과 좀 달라진 점이죠.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다 주냐? 아닙니다. 꼭 나라에서 정한 선행 치료 후에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정한 선행 치료하고 나서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인정될 때만 심사 가능합니다. 즉 어떻게 되냐 볼게요. 첫 번째,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또는 골절 후 운동에 제한이 되거나 또는 관절이 구축되거나 강직 등이 발생돼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도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 처음부터 도수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땠나요? 우리가 병원에 가다 보면 제가 어깨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죠? 혹시 실손 가입되어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보죠. 그래서 조용한 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실손이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도수 치료를 권하죠. 이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먼저 도수 치료가 아닌 물리 치료나 재활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2주간 즉 14일 이상 4회 이상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물리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4번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면 그때 하루에 한 번 주 2회 이내로 연간 15회까지 가능합니다. 도수 치료 오늘 오전에 받았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받은 거 주냐? 안 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주 2회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비급여기 때문에 막 월요일 나가고 주 2회는 받아야죠 하고 수요일에 또 오라고 했죠. 이제는 주 2회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이상 받을 수는 있죠. 다만 그건 비급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손 보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을 경우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원래 기준은 15번이지만 추가 9번 더해서 연간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도수치료는 우리가 연간 15회라는 기준이 이 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올해 갑자기 7월 1일부터 지금 관리급여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번이고요. 15번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번까지 가능. 다만 의학적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경우 총 24번까지 가능.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관절은 저희가 팔을 굽혔다 폈다가 아주 자유롭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움직임도 자유롭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가 움직임 힘들 텐데 정상관절은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자, 구축 단계는 뭐냐? 관절이 끝까지 펴지지 않거나 굽어지지 않은 상태를 구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퇴행성 관절이 와가지고 뭘 할 때 이 왼쪽 다리가 쫙 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굽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구축 단계고요. 강직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나 팔이 안 올라가, 어깨가 안 움직여,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 매우 뻣뻣하게 굳어진 상태를 강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요게 왜 저희가 가지고 왔냐? 문자에 구축과 강직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라 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도수치료 실손 Q&A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도 시행 전 도수치료 10번 받았어요. 그러면 1월 이후에 5번만 가능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갑자기 7월 1일 이후에 관리급여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 몇 번? 15번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땐 24번이지만 기본은 15번이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도수치료는 모든 질환에 대해 관리급여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자, 읽어볼게요.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인정되며 특정 상병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급여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즉, 내가 암 환자들은 암이 이게 전이가 되고 암으로 인해서 통증을 일으켜서 도수치료를 간혹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급여로 나옵니다. 그럼 비급여로 나와. 나 비급여로 나왔으니까 서류 접수해야지?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자, 도수치료 실손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자,
7월 1일 이후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수증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게 급여 항목에 나와졌고요. 그 영수증에는 요양급여 칸에 43,000원 정도가 내 본인 부담금, 2,000원 정도가 이제 41,000원이 내 본인 부담금, 나머지 2,000원 정도가 공단 부담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은 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고요. 급여인 경우 실손보험금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자, 관리급여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아요. 그죠? 또한 그리고 그러니까 초과가 그거죠. 15번 또는 아니면 24번. 이거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 그 이상 초과되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 2회 이상 나오면 비급여 됐는데 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로회복, 체형 교정 등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가능하며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영수증에 도수치료 받았는데 비급여야 보장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줍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자, 선행 조건 충족을 했고 도수치료 받으면서 물리치료 같이 받을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돼? 네, 선행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 치료는 가능합니다. 자, 만약 단순하게 필요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비급여로 적용됐어.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장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 교정,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통해 받을 수는 있으나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부과된 3대 특약에서도 불가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상에 7월 16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및 급여 기준 초과하여 시행된 도수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구에 7월 15일까지 비급여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국가는 실제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되어 있고 7월 1일 이후에 치료를 받았다면 다 관리급여, 급여 항목의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장이 되는 거고 비급여로 나온다. 보장 안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비급여 항목의 도수치료다. 보장돼야한데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고요. 우리가 실손 보장 조건 알고 계십니까?죠?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유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골절돼서 수술했는데 계속 아파서 의사가 치료받으라고 해서 도수치료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 네, 실손은 건강보험 적용되고 수납한 병원비와 약제비에서 약관상 명시된 보상제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 일부 공제 후 하루 2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관리급여에 해당 시 접수 가능합니다. 얘는 뭐냐? 관리급여가 중요합니다. 관리급여가 왜 중요하냐? 저희가 심사관에 여쭤봤더니 요거는 비급여로 나오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급여를 짚어주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킥 포인트입니다. 관리급여 뭐예요? 라고 하면 밑에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병원에 물어보거나 영수증 봐. 영수증에 비급여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보장 안 돼. 급여로 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해.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체해 충격파 치료 분쟁 조정 기준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제 7월 1일 날 이게 제도 시행이 됐고요. 내부 적용은 7월 16일부터입니다. 요거는 비급여는 그러니까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라는 급여로 갔죠. 관리급여로 갔고요. 체해 충격파 치료는 비급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급여는 뭐냐?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금액도 달라지실 수 있고요. 시간도 달라지실 수 있고요. 다만 비급여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자, 체중격파는 연간 12번 넘어서 안 돼. 부위당 6번 이상 안 돼. 주 1회 안 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몇 회만 가능해? 한 번만 가능해.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적응증, 치료 횟수, 금기증 3가지 기준 충족 시 심사 가능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 인정 횟수를 제한해 두겠다. 연간 12번까지만 가능할 거고요. 부위당 6회 가능합니다. 주 1회입니다. 그리고 적응증은 뭐냐? 그러니까 어떠한 질환의 치료를 해야 이 체충격파로 인정해 줄 건데, 자,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 등 총 7개 항목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되고, 금기증은 뭐냐? 이럴 때는 체충격파를 하면 안 돼. 이럴 때 했으면 우리는 안 해줄 거야 합니다. 금기증. 종양 있는 부위 체충격파, 체충격파가 그거잖아.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거죠. 그럼 큰일 나죠. 출혈의 위험이 있으면 출혈이 터지겠죠. 큰일 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급성 골절, 뼈가 더 부러지겠죠. 안 됩니다. 임신했는데 체중격파 한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 예외사항은 뭘까? 자, 중증 등으로 복합질환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 시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 가능합니다. 즉, 이거 내가 중증 환자야. 근데 어깨 관절, 그러니까 중증이야, 중증. 이 적응증에 대해서 중증 환자는 막 여러 가지 복합이 발생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됐다면 심사는 해볼 수 있어. 검토는 가능하지만 지급은 모르겠어요. 예, 지급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1, 2, 3번이 다 해당돼야 실손 지급됩니다.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라도 미해 당시에는 부지급됩니다. 자, 적응증 대상 질환이 어떤 거냐? 어깨관절, 팔꿈치, 고관절, 슬관절, 발목, 족부, 척추까지입니다. 자, 사람의 몸이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도 두 쪽, 팔꿈치도 두 쪽, 그죠? 슬관절 두 쪽, 발목도 다 두 쪽, 족부도 다 두 쪽이죠. 얘를 반으로 접어야 돼. 왜? 자, 어깨 관절을 왼쪽, 오른쪽 한 개로 봅니다. 팔꿈치도 하나로 봅니다. 고관절도 하나로 보고요.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 반으로 접히면 맞나? 그러면 하나야. 즉 어떤 거냐? 내가 오늘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어. 체충격파를 받았어. 내일 봤더니 왼쪽도 안 좋네. 이것도 가야지. 돼, 안 돼? 안 돼. 동일한 주 한 번이잖아. 그러면 자, 내가 오른쪽 어깨 관절을 오늘 체충격파 받았어. 왼쪽을 받고 싶어. 그럼 언제 가야 돼? 다음 주에 가야 돼. 왜냐? 주 1회를 제한이 되고 한 부위당 6번이야. 그러면 오늘은 오른쪽, 다음 주는 왼쪽 해도 그럼 2번이죠. 이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오른쪽 어깨를 한 4번 체충격파 받았어. 그리고 왼쪽 어깨 몇 번 남았어? 2번 남은 거예요. 3번 남았다. 마지막 한 번은 보장 안 해줘. 얘를 한 부위로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양측 좌우는 한 가지로 본다. 그러니까 한 부위로 본다. 그리고 각 6회로 한정이 됩니다. 각 6회야.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6회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합산해서 6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간 이건 치료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7월 16일 이후에 체충격파 치료 받은 날로부터 1년. 즉 어떤 거냐? 내가 8월 1일에 오른쪽 체충격파 어깨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날로부터 1년. 내년 7월 31일까지가 1년이 됩니다. 그럼 1년 12번 그 날부터 스타트로 되는 거야. 그럼 내년 8월 1일 다시
1년이 되냐? 그건 아니고 내년에 8월 달에 받을지 9월 달에 받을지 10월 달에 받을지 모르죠. 내년에 좀 괜찮았어. 근데 10월 달 되니까 또 아파. 그럼 그때부터 다시 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중증 등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을 추가 검토해서 추가 검토 가능하고 심사 가능합니다. 지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몰라. 추가 검토는 가능해. 다만 중증 환자라도 요양 한방병원에서 반복적 치료는 불가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기증은 아까 말했죠? 네, 출혈성 경량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이 높은 경우 체충격파 하면 죽습니다. 큰일 나죠. 이랬는데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치료 부위에 종양이 있는데 한다. 요것도 이상하지. 이런 경우 안 됩니다. 요거는 보장 안 해줍니다. 자, 내 체해 충격파는 누구라는 거지 머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Q&A 볼게요. 제가 제도 시행 전에 체해 충격파 치료를 한 올해 6월까지 5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7월 16일 이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을 지급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리급여 도수치료랑 비급여인 체해충격파를 동시에 해도 돼요? 만약에 기준을 모두 그러니까 도수치료도 요건이 있었고 바로 도수치료하면 안 되잖아. 물리치료 주 2회 주 2회 14일 이상 4회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게 다 충족이 되면 같이 해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8월 1일 체충격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매년 8월 1일부터 보장이 새로 생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7월 31일까지 우선 1년을 찍고 그 후에 시작되는 날로부터 또 1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수나 체해충격, 이거는 4세대 보험이에요. 4세대 보험. 도수치료나 체해충격파를 자주 하면 보험료 인상돼요. 4세대, 5세대인 경우 비급여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인 체해충격파는 인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관리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는 어떻게 돼? 그거랑은 좀 다르죠. 관리급여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체해충격파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하면 동일합니다. 실손은 건강보험 적용되고 수납한 병원비와 약제비에서 약관상 명시된 보상제외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 일부 공제 후 하루 20만 원 한도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체해충격파는 보상 가능 대상 질환에 해당이 되고 치료 횟수 기준 초과 시 별도 특약에서 정해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 왜 한도가 다를까? 그렇죠. 얘는 3대 비급여 특약 때문에 이렇게 났고요. 혹시라도 3대 비급여 특약이 없어. 1세대, 2세대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는 동일하게 말하고 체해충격파는 보상 가능 대상 질환에 해당되고 치료 횟수와 기준 충족 시 청구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객이 이제 어려워. 대상 질환이 따로 있어요? 치료 횟수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7개 부위가 따로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연간 부위별 6회 최대 12번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7개 부위가 뭔데? 고객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카페 파일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세대 실손 특징 및 응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5세대, 6세대가 나올 예정이고요. 4세대가 지금 2021년도 나왔는데 5년 만에 또 5세대가 나왔네요. 볼게요. 자, 4세대랑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의 2번은 20% 빼고 나머지 보장해 드립니다. 동일합니다. 통화는 어떻게 되냐? 급여 항목의 통화는 기존의 본인 부담금이 20% 또는 병원에 따른 공제 비용만 있었습니다. 근데 5세대는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더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라고 해서 더 들어옵니다. 요거는 뭐 병원에 따라 율이 좀 다르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고, 꼭 이렇게 몇 프로 나와 있지만 요거를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계산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까지 하고 3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임신 출산 관련해서 급여는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비급여로 가겠습니다. 비급여는 4세대는 제가 5세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라서 4세대 비급여는 연간 5천만 원 동일하죠? 네. 통원은 20만 원 동일하고 입원 입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입니다. 자, 입원인 경우에는 30%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고요. 외래인 경우는 30% 3만 원 쪽 큰 금액을 빼고 나머지 드립니다. 연간 자부담 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 5세대에 오면서 얘를 비급여로만 나누지 않고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눕니다. 즉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볼게요. 우선은 급여는 자부담이 5세대에 많아졌고 비급여는 비중증 질환은 좀 많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더 많이 해줍니다. 볼게요. 이게 급여는 상관없죠. 급여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비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눌 수 있고, 전 중증이 뭐냐면 산정 특례 질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증 질환은 비급여인 경우 보상 대상 의료비 30% 빼고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해 드리고요. 통원은 자 3만 원과 30% 즉 큰 금액을 빼고 나머지 지급해 드립니다. 1일 한도는 20만 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증은 동일해. 4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문제는 비중증이야. 비중증이 어떻게 되냐? 자, 비중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비중증 특약은 연간 5천만 원인 걸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입통원 합산해서 1,000만 원이고요. 비급여의 비중증은 입원인 경우에 50% 됩니다. 통원인 경우 5만 원과 50% 큰 금액을 빼고 나머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대폭 줄어들었죠. 한도도 줄고, 그리고 보상 내 자부담이 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에, 그러니까 우리가 3대 비급여 특약도 있죠. 3대 비급여는 자, 요것도 중증과 비중증이 조금 다른데, 자, 중증은 다 동일합니다. 기존의 4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비중증이 문제야. 비중증은 체해 충격파랑 증식 치료랑 비급여 주사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MRI, MRA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왜냐? 자, 우리가 중증으로 가려면 뭘 찍어봐야 돼? MRI 찍어봅니다. 자, 엑스레이만 찍고 암인 거 알까? 모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MRI, MRA를 찍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중증이라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보장되고, 다만
5만 원과 50%준 큰 금액을 빼고 나머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자 여기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 비급여의 중증특약에 비급여 중증특약 1에 연간 자부담은 없었지만 얘는 5세대는 연간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은 연간 500만 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비중증 특약에 보면 일반 병원일 경우는 회당 3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즉 뭐냐 제가 최근에 목 디스크 수술로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병원이야. 나는 비급여만 1,000만 원 나왔다. 근데 여기선 그러면 자 1,000만 원 조건 안에는 드는데 입원했을 때 회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뭐 보상 제외 대상 의료비 빼고 막 이것저것 다 빼고 한도가 최대 300인 거야. 즉 비중증은 거의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법 볼게요. 화법 통원입니다. 통원 동일하죠. 4세대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만 고객이 얼마가 공제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부담하신 금액 중 급여 항목은 병원에 따라 최저 10,000원 하고 부담하신 급여 의료비에 20% 하고 산정된 본인 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빼고요. 하루 2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항목은 5만 원과 발생 금액의 50%쯤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근데 봐봐 여기 보면 운동하다 인대가 늘어난 거는 비중증인 건 알겠어. 근데 고객이 말할 때 이게 중증과 비중증이 판단이 어려운 것들 있죠. 보통 중증은 암이나 산정특례인데 산정특례가 되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산정특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밑에 것도 같이 고객님 치료하신 의료비가 중증일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은 3만 원과 발생된 비급여 금액의 30%쯤 큰 금액 공제가 되고 지급해 드릴 거고 비중증 질환이다 하면 5만 원과 발생된 금액 50%쯤 큰 금액 공제 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죠. 그럼 얼마 공제되는 거야? 네, 부담하신 금액 중 급여 항목은 부담하신 금액의 20% 해드릴 거고 비급여금은 중증일 경우 30% 그리고 비중증 질환일 경우 50% 공제 빼고 나머지 지급해드린다. 이건 공제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고객님 비중증 질환이면은 병의원에서 입원하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라고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체충격파가 5세대 실손에서 통원 받았다. 아까 비중증으로, 그러니까 족적 근막염은 누가 봐도 비중증이죠. 그럼 비급여 치료 특약, 3대 특약이 MRI 빼고 안 됐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건강보험 적용되고요. 수납한 병원비와 약제비에서 약관상 명시된 보상제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 일부 공제 후 20만 원 한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증증 질환이 아닌 경우 체충격파 치료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아. 아니야. 나 3대 비급여 특약도 있단 말이야. 자시 알바 잘 봐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고객님 치료가 비중증이라고 해당이 되면 요거는 MRI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돼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대상 질환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AI 팩스 응대 플로어 정리입니다.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고객들이 전화 와서 나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 나 사고보험 접수할게요.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본인 확인하고 제 팩스 번호로 오픈했죠. 근데 요거를 AI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걸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다 보니 상담사의 업무 부담과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 AI 음성봇 안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상담사가 하던 걸 AI가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팩스 서비스란 기존에는 상담사가 사고보험 접수 시 개인 팩스 번호를 직접 안내했지만 AI 팩스 도입 후 ARS 또는 모바일을 통해 AI가 상담사 개인 팩스 번호를 자동으로 순차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상담사가 했다면 이젠 AI가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고객이 AR이나 모바일로 AI 팩스를 이용합니다. 그럼 AI가 상담사의 개인 팩스를 자동으로 배정해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팩스 번호 문자 발송하고요. 그거는 상담사가 팩스를 받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즉 팩스 번호 AI 팩스는 번호 안내했던 1차 상담사 역할만 수행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면 상담 시스템, 고객 상담, 상담 일형, 음성보 팩스 번호 안내 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주민번호가 이렇게 뒤에 별표 쳐 있지만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싱글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디지털 팩스 바로 발급권은 주민번호 미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접수 완료 후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팩스 번호 어디 안내했다라는 거 나오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일반 팩스는 이제 4번에 따라 순차 배분이 되고 디지털 팩스는 미배분이 됩니다. 바로 하는 거니까 디지털은. 그리고 결과에 디지털 팩스는 미수신이 다 바로바로 표기가 되고 일반 팩스는 요거를 상담사 팩스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상황 볼게요. 7월 20날 AI 팩스로 1, 2, 3, 4 배정된 번호를 받았어. 근데 고객이 한참 후에 3일이 헐 지났지. 한참 후에 다시 1588-6363으로 전화해서 나 저번에 팩스 번호 받았는데 이거 몇 번이더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차 번호를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상담사의 번호를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배정된 번호가 1, 2, 3, 4야. 그리고 고객이 3일 이내 바로 접수했고 바로 다 사고보험 지급이 완료가 됐어. 근데 8월에 또 병원을 또 갔어. 근데 내가 7월에 받은 번호 있지. 며칠 안 지났으니까 다시 그 번호로 보낸 거야. 이때는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했어? 접수 불가, 미상담 LMS 발송했죠?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팩스를 접수했는데 고객이 다시 접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미상담 LMS 보내고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팩스를 받았어요. 근데 사인 누락되는 경우 고객한테 전화해. 이현숙 고객님 사인 안 하셨어요. 이거 사인해서 발송해 주세요. 고객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죠. 그럼 본인 확인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 고객님 피보험자 션하고 수익자 정혜영님,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달라요. 그래서 관계확인 서류가 누락됐네요. 재발송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피보험자가 누구고 수익자가 누구라는 고객 정보를 언급했잖아요. 그때는 이현숙 고객님 되십니까? 네. 고객님 주민번호 앞자리 몇 번이세요? 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는 사고보험 팩스 오비, 그러니까
OB의 보안 서류 안내만이지 다른 OB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인바운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요런 고객 정보를 언급해야 되는 사고보험 팩스에 OB가 필요한 경우는 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너무 빨리빨리 달려왔죠?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자, 7월 일상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